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오후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말에는 더 춥겠고요. 다음 주는 서울도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곳곳에 단풍이 절정인데 이번 주말 따뜻하게 입고 가까운 곳에서 단풍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가 전 직원의 60% 이상에게 매달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가 착공보급회를 시작으로 본격 공사에 들어가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도시개발로 끊겨있던 강남구 구룡산과 양재천으로 있는 생태 녹지축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오픈 라디오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도시개발과 도로 개설로 구룡산에서 양재천에 이르는 생태 녹지축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시작된 녹지축 연결 사업의 양재대로 구간이 최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겁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혁배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남구 개포 사동에 있는 양재대로 녹지 연결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 기자 지금 녹지 연결로 현장에 나가 계시는군요. 먼저 그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양재대로 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일반 산책로나 등산로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아래에는 8차선 도로에는 그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 연결로는 양재대로를 가로질러 도로 위에 건설된 다리 형태의 그 녹지 공간입니다. 이 연결로를 보시면 양쪽으로는 폭이 한 20m 정도가 되고요. 길이는 한 53m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이렇게 폭 2m 정도의 통행로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10m 정도의 통로가 울타리 너머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 8차로 도로 위에 이런 녹지 공간이 조성됐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색적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 연결로를 만든 거는 생태 복원의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동물들이 다니는 길을 살펴보면 키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들이 뒤섞여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엔 그 야생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식물과 또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자생 식물까지 심어 최대한 자연 생태계에 가깝게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이 양재대로의 녹지 연결로가 완공되면서 양재천과 구룡산이 완전히 연결이 된다고요. 이 강남의 대표 하천과 산이 연결되는 거라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 개포동은 1980년대 초반부터 그 아파트와 이게 주택 건설로 이게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네. 때문에 그 도로나 건물로 구룡산 자락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끊어져 있었는데요. 양재대로의 그 마지막 녹지 연결로가 지난 수요일 개통을 하면서 단절된 구간이 완전히 연결이 됐습니다. 녹지축 연결 공사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요. 예. 8년 전 공원 구간인 달터공원을 잇는 개포로에 첫 번째 연결로가 조성이 됐습니다. 바로 2년 뒤에는 두 번째 연결로가 건설이 됐는데 이번에 마지막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10년 만에 양재천에서 구룡산의 그 녹지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예. 이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부러라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이곳 양재천과 그 구룡산 그 전 구간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함께 조성이 돼 있습니다. 네. 보통은 가벼운 산책로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더 있는 분들이라면 등산로로 활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이곳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매봉역에서 내려서 양재천의 보행자교를 거쳐 달터공원을 지나 3.5km 정도만 걸으면 구룡산 정상까지 특별한 장애물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구룡산에서는 그 대모산과 우면산으로 갈 수 있는 서울 둘레길 4코스와도 연결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구 양재대로 녹지 연결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였습니다. 이 팍팍한 도시 생활에서 이 녹지 공간 조성이나 이런 자연 생태 환경을 잇는 사업들은 언제 만나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양재대로 녹지 연결로 연결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이 도입한 출장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시 출장 공무원으로 지정해 매달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서정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모 구청이 상시 출장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건 지난 6월. 출장이 잦은 직원을 상시 출장 공무원으로 지정해 출장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급되는 출장비는 한 달 22만 5천 원. 매월 그 금액을 정액으로 받은 겁니다. 출장비를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업무에도 효율적이라는 것이 구의 설명입니다. 이거를 4시간 동안 나갔다가 또 그 시간에 맞서 들어오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결제 또 와서 공명서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시간 부가적인 시간들도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정액으로 이거는 4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루에 어쨌든 시간에 구애 없이.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상시 출장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 해당 구청 직원 1258명 가운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수는 796명으로 전체 63%가 상시 출장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밖에 나가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인데 전체 공무원의 63%에 달하는 사람들이 상시 출장을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선정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과장 등 간부 직원은 물론이고 여권이나 서류를 발급하는 내근 직원들까지도 상시 출장 공무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뭐 단속 업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검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민원이 있으면 어쩌다 밖에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상시 출장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해당 구청은 반론하고 나섰습니다. 상시 출장 공무원 제도는 출장비 부당 수령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제도 시행 이전보다 출장비가 준 것도 직원들이 감수했다는 설명입니다. 굳이 내가 세금 도둑까지 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굳이 출장을 다닐 필요 나도 그럼 편하게 상시 출장을 나 돈을 몇 푼 더 받더라도 나도 편하게 좀 출장을 다니겠다 근무를 그런 거를 직원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한편 해당 구청은 지난 5월 출장비 부당 수령 논란이 있자 이 같은 상시 출장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의 공사가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주민 반대는 여전히 거셉니다. 공사 일정과 계획을 설명하는 착공 보고회 자리에서도 주민들과 기숙사 관계자들은 날선 대립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서구청에 그걸 아셔야지. 장애자 착공 보고회는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1년이 넘는 반대 목소리는 공사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입장을 거부했고 보고회 자리는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발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축복하지 않은 관계로 이 지금 발표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보고회 파행과는 상관없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허가 절차라든지 거쳤고 다만
주민들께도 아직은 저희들도 주민들께 더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계속 하되 공사를 더 이상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기숙사 부지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까지 저지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누워야죠. 거기 가서 누워야죠. 거기 가서 누워야죠. 거기 가서 누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누울 각오하고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한편 공사는 곧바로 기초 가설과 설비 공사를 시작해 방학이 시작되는 12월부터는 터파기 등의 토목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 소음은 법에서 이제 그 제시한 65대 21 이하로 맞추려고 저희들이 환경영향 평가도 받았고요. 어린이 안전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건너물마다 안전 요원을 둬가지고 하지만 공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반대 주민들의 의견이 강경해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내일이죠.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날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데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강동구에서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앳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조각조각 잘린 떡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꿀이 발라진 떡은 아이들의 침을 고이게 만드는 별미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눠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좋아요. 동교끼리 이거 떡 먹으니까 저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늘 떡 많이 사가지고 떡볶이도 해먹고 후식으로도 먹고 해야겠어요. 11월 11일은 기다란 과자를 선물하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농민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강동구와 농협중앙회가 손잡고 가래떡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흔히들 우리 어린이들이 빼빼로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과자들을 많이 먹는데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우리 쌀의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래떡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추운 초겨울 날씨에 뜨끈한 가래떡을 머금은 아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고소한 가래떡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간식거리가 됩니다. 원래 빼빼로데이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학교 오니까 막 가래떡 준비되어 있고 가래떡 데이라니까 오랜만에 먹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고 재밌었어요. 강동구는 이번 가래떡데이 행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건강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곱게 물든 낙엽이 휘날리는 거리, 그 거리를 거닐며 듣는 라디오. 이 상상만으로도 운치 있는 늦가을 풍경입니다. 요즘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오픈 라디오 스튜디오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박 토크쇼 라디오가 좋다. 진행자의 오프닝 멘트로 방송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라디오. 방송에 나선 게스트들은 라디오에 얽힌 저마다의 추억을 쏟아내고 사연 속 노래가 울려 퍼지자 청취자들은 잠시 감상에 빠집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가득 채운 라디오 소리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저희는 방송 길에서 하는 거 처음 보고요. 시골에서 왔거든요. 너무 재밌고 신기하네요. 귀로만 듣던 라디오가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로 찾아왔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에 마련된 이곳에선 매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라디오가 진행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는 마을 미디어 중 하나인 마포 FM과 관악 FM을 통해 방송됩니다. 서울 시민이 라디오를 느끼고 또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라디오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방송되는 라디오 위드스타란 프로그램은
방송인 이수경 씨와 김성경 씨 등 전문 DJ가 진행을 맡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이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편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DJ가 돼 라디오를 진행해 볼 수 있고 사연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는 만큼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 학교 고3 언니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되게 우울하신 것 같아서 좀 더 힘내시라고 제가 응원의 글을 조금이나마 적었습니다. 늦가을 정치로 가득한 덕수궁 돌담길. 이곳에선 다양한 사연을 가진 라디오 속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은 크게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형 재생 두 개의 틀로 나뉩니다. 현재 성동구의 성수동과 마장동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연계한 사업을 꾸려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건데요. 조성혁 기자가 먼저 성수동과 마장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소개합니다. 회색빛 공기를 회색빛 건물이 채웁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엔 배추밭이, 조금 오래된 기억엔 공장지대, 새로운 물결 유입 후엔 젊은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수동은 도시재생이란 이름이 새겨진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달라지는 방향은 사실 느끼기는 어렵고요. 그냥 엄청나게 빨리 달라지고 있다라고만 저는 지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수동의 80%가 소규모 공장지대인 만큼 주민들은 커다란 변화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원한 건 공장지대를 유지한 채 마을을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재생은 그에 딱 맞는 틀이었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17억 원을 들인 성동 상생도시센터였습니다. 여기선 주민들이 모여 도시재생을 계획하고 더불어 커피 내리는 법과 초콜릿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이들은 장차 성수도시재생의 근거지가 될 나눔 공유센터에서 일하게 됩니다. 성동구 왕십리 5길에 있는 한 경로당입니다. 이곳엔 나눔 공유센터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구두를 형상화한 초콜릿을 판매하는 이익 창출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지상철이 지나는 우중충한 뚝섬역 아래엔 5개의 청년 혁신 공간이 들어섭니다. 유동 인구가 적은 탓에 과거 구두 판매점 등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만큼 상업시설이 아닌 청년들의 아이디어 창출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이 모든 일은 지난해 발족한 주민협의체에서 도맡아 하는 중입니다. 성수동을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궁극적인 것은 그걸로 이제 우리 모든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대안을 두고. 올 2월 도시재생지로 선정된 마장동은 악취 없는 마장이란 콘셉트를 내세웠습니다. 마장 축산물 시장으로 대표되는 곳인 만큼 도시재생의 힘을 악취 저감 시설을 확충하는 데 쏟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허브 정원을 꾸렸고 2차적으로 물 세척과 약품 처리 방법 등을 동원해 악취 잡는 사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이라든가 시장 주변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지금보다는 거의 우리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장 상인의 반목이 컸던 마장동이지만 10수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이 서로를 이해시켰습니다. 그 결과 시장 상인과 주민이 절반씩 참여한 270명 규모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참관을 한다든가. 공장지대인 성수동, 축산물 시장이라는 큰 축을 지닌 마장동. 각각의 특수성을 아는 두 마을은 도시 기반형 도시재생에 부응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하지만 근린형 재생은 부정적인 주민 반응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 천호동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 시도로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허름한 지붕에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지붕 위엔 쓰레기 더미가 가득합니다. 2012년 초 뉴타운 해제 이후 지역 개발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던 강동구 천호동 일대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주변 환경은 유지하면서 주거 건물만 새로 짓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도했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7층 규모로 건축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 재산 가치 상승의 효과가 덜해 주민들의 신청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7층 이하를 갖다 지어가지고서는 상업성이 나쁠 수가 없어요. 같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큰 단지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지 누가 나홀로 아파트를 사겠네. 최근엔 낡은 집을 부분적으로 고쳐주는 집수리와 도로 정비,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해주는 주거지 재생사업 설명회도 열렸지만 주민들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담장 몇 개 허물고 보수하는데 돈이 몇백억이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민이나 주민이 사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주거지 주차 문제를 하기 위해서 담장 허물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가야지. 이런 가운데 신축 빌라들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타운에서 해제된 이후 집을 가진 주민들이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을 짓는 데 나서면서 낡은 주택들 사이로 새 집들이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지어지는 집들이 많아지는 만큼 뉴타운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도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해제시키겠다 그러면 해제 전에 해제했을 때의 어떤 그 사후 대안이 예측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냥 해제시켜버려요. 저렇게 이제 짓다 보니까 난개발이 돼버린 거죠.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타운 사업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천호동의 현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정책들로 지역 발전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제 7가지 지표에 38가지 지표들이 아주 세분화돼 있어서 그 지표가에 따라서 새로운 그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지표가 딱 3가지입니다. 이제 뭐 인구 감소, 산업 이탈, 건축물 노후화. 지역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아주 획일적으로 똑같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단순히 마을을 가꾸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정책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소방관들의 위험 수당은 월 6만 원이라고 하죠. 낙후된 장비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도 고통받는 이들이 최근 화상 환자 치료비 마련을 위한 달력 판매에 나서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울의 한 자치구가 매달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22만 5천 원의 출장 여비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근지까지 출장 인원으로 정해놓고 잠깐만 외출해도 최대치로 지급되는 내용의 오늘 보도는 앞서 말한 소방관들이나 혹은 일한 만큼도 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